안녕하십니까. 영주이동 주민센터와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오늘 처음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영화로도 잘 나와 있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고 하는 요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창문을 넘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노인이 몇 살이라고요? 100세. 예. 100살에 창문을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부터가 드는데, 일단 오늘 제가 건 제목은 뭐냐면요. 이 책 중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요. 여기에서 나오는 요 100세 노인의 이름이 알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요게 소설입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소설인데 요게 이제 영화로 나와 있고요. 꼭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의 어떤 장면들,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새로운 느낌, 깨 살아볼까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순간이 오면 뭐 하라고요?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이라는 이 생각 하나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다 보니 100세가 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생이에요. 이 이제 알란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1905년생인데 요 창문을 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양로원을 뛰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요 날이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서 2005년, 즉 100세 자기 생일날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생일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이 양로원에서 100세 그 생일 파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이 할아버지는 지금 양로원 창문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화상에서를 보면은 벨트까지 다 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넘는 걸로 대부분 이제 화보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설 속에서는 파자마 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파자마 차림, 얇은 파자마에 양로원 안에서 신는 슬리퍼 그대로, 그리고 돈도 안 챙겼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될까? 그 전날 그냥 그 생각하고 그 다음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할아버지의 삶인데, 이 할아버지 이제 영화도 그렇고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할아버지의 지금 현재의 모습, 100세여서 담을 뛰어넘고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00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날로부터 해서 지금 100세까지의 일들, 쭉 살면서 일들, 요 두 가지의 갈래가 같이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고 영화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영화를 처음 보시면 이게 지금 언제지? 과거인가? 이 할아버지의 과거의 삶인가? 현재인가? 물론 영화 속에서 보면 할아버지의 지금 현재 100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면 그건 현재인 거고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면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요. 그리고 한 접점에서 만나죠. 예,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줄거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줄거리 자체가 스웨덴의 한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약간 우리로 치면 괴짜입니다. 약간 사이코 비슷한, 이웃에서 저거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괴짜, 혁명가적인 성격까지를 갖고 있고 자기는 공산주의자다 이래가지고 러시아로 가족을 다 놔둬놓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를 하다가 운이 나쁘게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한 아버지, 어렸을 때.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찌감치 자기 남편을 포기하고 저 인간 저거는 인간 안 된다 이렇게를 하고 살 길을, 이 아들과 더불어서 살 길을 막개척을 해서를 가려고를 하는데 이 어머니 역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쵸, 이 주인공 남자애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우리의 주인공, 지금은 100세가 된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정규 교육은 3년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왜? 혼자 된 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규 교육은 3년 받은 게 다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쩌다 보니까 뛰어던 그 공장이, 그러니까 13살 때 이제 직업 전선으로 들어선 그 공장이 니트로글리세린, 즉 폭탄 제조의 원료가 되는 그런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폭탄 제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합니다. 폭탄 제조. 그게 점점 더 커져서, 그리고 집 뒷마당에서 그 실험도 합니다. 폭탄 제조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파괴력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어린 젊은 시절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이는 그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그냥 너무 궁금해 이렇게 갑니다. 즉흥적이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이 실험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실험을 했는데 집이고 뭐고 이웃에 있는 그 소들이 막 유산을 할 정도로 큰 폭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에도 들어갑니다. 저 아버지 닮아서 미쳤다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굴곡진 삶을 쭉 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폭탄 제조 쪽으로 실험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를 하면서 그쪽으로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폭탄 좀 제조하는데요. 이 시절이 언제입니까? 1905년부터 2005년까지 100년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소위 말하는 세계의 엄청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폭탄이었잖아요. 전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정권 저 정권으로 불려다닙니다. 소위 불려다니는데 그게 주요 무슨 그런 자리로도 불려가고, 어쩌다 보니까 일의 연류가 되어서 반동분자가 되어가지고 처형위기까지 가고 또는 포로 수용소에도 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거에 이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100년의 삶은 결국 그 100년 동안의 우리 세계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 만납니다. 스탈린, 마오, 심지어 이 책에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까지 다 만납니다. 그런 세계사적인 그 한가운데에 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년에 이제 나 좀 조용하게 살란다 하고 드디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웨덴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가 이제 한 80쯤 된 거예요. 그쵸? 80쯤 돼서 나 이제 요 와서 조용하게 살련다 하는데 조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길거리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데 이 길고양이를 그냥 떠도는 야생 여우가 얘를 소위 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알란이 한 번도 분노를 하는 거를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 이때 분노하죠. 왜? 나이가 든 자기가 이제 말년에 아주 같이 기대고를 살고 있는 얘를 저놈의 여우가 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폭파하기 위해서 이 나이에 80세 때 80몇 살에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그 여우가 올만한 곳에다가 놔뒀다가 파괴를 하는데, 문제는 그 옆에 다른 이제 그 폭탄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쇄 그게 되면서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양로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양로원에서 살면서 내일 내가 눈을 뜨면 난 죽어 있을 거야, 분명히. 또 내일이면 내가 죽어 있을 거야.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또 세상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100세의 세상을 나오는 거고요. 이 소설 속에서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1살 때부터 100세 때까지의 삶, 그 다음에 100세 때 집을 나와서 쭉 거의 101살이 되는 때까지 1년의 이야기, 요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100세에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우여곡절을 마구마구 겪습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가 사고를 엄청나게 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할아버지가 큰 트렁크 하나를 끌고 가요. 병원을 나와서 돈이 없어요. 호주머니에 준비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버스 정류소에 가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어느 버스 정류소를 얘기해요. 거기까지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달 같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건들건들 시비 비슷하게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 트렁크를 맡기는 거예요. 이 트렁크 좀 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 이런 식으로 하고는 화장실에 큰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트렁크를 들고 그냥 버스를 타버려요. 네. 왜 그랬을까? 살다 보면 평소에 안 하던 일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 전체적인 이 소설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그게 나중에 돼서 엄청난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그 트렁크 속에는 그 엄청난 그 트렁크 가득 현금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몇백억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의 주인인 깽단, 이 깡패 집단이 끊임없이 추격을 해오죠. 그 과정에서 깽단이 2명이나 죽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혼자 외롭게 세상이 보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그럼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가요. 심지어 이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가 만드는 사건을 쫓아오던 경찰관까지도 다 합류가 돼서 끝에는 발리에서 평화로운 어떤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사실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소설 같은 소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대사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 할아버지의 대사인데요. 이래요. 사건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방법이 없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이 할아버지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 전체가 보여주는 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되지? 어떻게 하다가 마오쩌둥을 만나지? 또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전혀 의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겹쳐지면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세계사가 참 얼토당토 안 한 조그만한 걸로 인해서 세계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결정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정말 불평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엄청난 우여곡절과 이런 걸 다 겪는데 초긍정의 할아버지예요. 아마 그 초긍정의 마인드가 100세까지 사시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면 세상 만사는 딱 그 순간일 뿐이고 번역이 그 자체일 뿐이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순간일 뿐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 순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너무 연연해하지 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죠. 지나가면 지나갔고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딱 그 순간이죠. 이게 바로 니체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Here and now. 바로 이 순간에 그냥 충실한 이 할아버지가 딱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덧붙인 얘기가 뭐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날 거고 내가 아무리 막아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고 그거 걱정하는 거 그거는 네 일이 아니야. 이러한 어머니의 마인드가 이 알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이 알란이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안녕 엄마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내가 슬퍼하고 연연히 한다고 엄마가 안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또 미래가 달라질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많이 우리가 거론되는 명대사가 있겠죠. 나도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늙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그쵸?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늙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 큰 트렁크 속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돈에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누울 편안한 잠자리 하나, 그리고 내가 먹을 음식, 그리고 중간에 무슨 한 몇십 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자기가 받지 않고 일을 한 거를 비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업무 처리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월급을 한 번도 안 줬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자기는 몰랐다고. 어차피 사람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 잠자리하고 이런 거는 뭐 다 제공을 해줘서 난 그거 몰랐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술 한잔 이것만 있으면 나 참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로 살고 계시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균형,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할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다 나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할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언제까지 거의 80세까지도 모험적이었다가 다시 100세가 돼서 그 모험 정신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이런 대사가 나와요.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만사는 그 자체로 놔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지. 왜냐하면 만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의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탈출을 해보자. 우리가 탈출했는데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될 거야 생각해서 우리가 탈출을 안 할 필요는 없다. 참 멋있죠, 그쵸? 이 전체적인 소설과 영화에서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소중한 순간, 매 순간. 예. 그러니까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 것.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야. 그럴 때는 즐기자. 네. 또 하나는 이 이제 영화와 소설 속에서 몇 번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이거 나 죽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 뭐냐면 무릎에 통증이 여전히 느껴질 때, 우리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할 때는 꼬집어 본다고 하잖아요. 즉 아픔, 통각을 느끼면 나는 살아있는 것. 따라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계시는 분들도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아닌지, 그 고통이 다 사라져 있다 어느 날, 그러면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따라서 이 할아버지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 나 고통을 느껴? 근데 살아있네? 오케이, 그럼 또 오늘도 살아보자. 이러한 것이 이 할아버지가 100세 동안 살아오는 방법이에요. 이제 소설 속에서 했는데 이 소설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알라는 왜 17세기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세기뿐만 아니라 한번 역사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쟁과 뭐와, 그쵸?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죽여줍니다. 뭐냐면 조금만 더 진득하게 기다리면 결국 다 죽게 될 텐데 말이다. 이거는 나에게도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운명인데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어차피 나는 죽을 건데, 그래서 거꾸로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끝에 보면 이 소설의, 이 두꺼운 소설의 끝에 이 할아버지는 드디어 101살이 됩니다. 101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조금 더 걸음이 느릴 뿐이지 여전히 살아계셔요. 아주 재밌는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문을 닫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창문을 닫고, 그쵸? 나의 나이와 나의 능력과 이런 걸로 창문을 닫고 살 것인가,
나 뭐 어차피 죽을 거, 언젠간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즐거운 것을 찾아서 오늘도 창문을 한번 넘어볼까, 그죠? 네, 이런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러한 영화와 소설입니다. 이 영화 꼭 좀 보시고요.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